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시사전을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요? 네, 현장 중심 국정 기조를 강화한 후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후엔 경기 화성시 동탄역을 찾아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 민생타운홀 회의, 3일 소상공인 대회에 이어서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현장을 찾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행사는 내년 3월 조기 개통을 앞둔 GTX-A 노선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구축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사의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약속했고요. GTX 예상 요금도 4,000원 정도로 비싸다면서 할인의 필요성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GTX 공사 현장 찾지 않았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찾았던 것 같은데 또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네. 메가서울 공약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좀 연관성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계속해서 여권 중심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차원의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현상을 찾는 것을 비롯해서 내각을 향해서도 민생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진행한 주례회동 자리에서 각 부처의 현장 행보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계속 민생 현장과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윤 대통령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정부와 국민 사이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요. 대통령실도 이러한 국정 기조 변화가 여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비슷한 메시지와 일정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총선 앞두고 참모진이 출마하는 수석급이나 행정관도 그렇지만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도 관계가 있겠죠? 네, 국정쇄신 차원 겸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참모진 교체 겸 해서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진복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게 일단 거론이 됩니다. 한호섭 실장은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도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선 사전선거 운동 등으로 또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었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교체가 되는데요. 네. 후임으로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예비역 육군 중장이 시민사회 수석에 오르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색채가 강한 군 인사에게 시민사회나 종교계와의 조율 역할을 맡기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보수층 결집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색깔이 비슷한 네.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의 이제 소통을 더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평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인선 가능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 밖에 최상무 경제수석이 총선 출마 예정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자리로 이동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급이 줄줄이 출마를 위해서 정리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났네요.
네,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서 40분간 면담을 가진 건데요.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한 섬이 된다면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둘은 면담 후에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오세훈 시장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편입 효과 분석을 위해 김포시와 공동 연구반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서울시는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라는 팀을 별도로 꾸리고 김포는 물론 주변 도시 편입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신중론을 펴왔던 오 시장은 오늘은 서울이 메가시티가 된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하되겠느냐라고 말해서 좀 찬성으로 이미 기울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 작업을 하는 걸 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앞으로 연구 작업 결과 나와봐야 입장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한 메시지만 봐서는 그동안 요 며칠 동안 보였던 굉장히 신중한 입장과는 조금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공동 연구 결과를 보고 좀 본격적으로 입장을 내겠죠. 근데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네. 근데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이건 정치 쇼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소속 정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서울시 공화국이 되어선 안 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 이러한 유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옳은 말만 하셨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오는 16일 3자 회동을 갖고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요. 네, 주로 국민의힘 기반인 영남 그리고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 포진해 있는 당내 인사들이 좀 반발의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네. 부산 진구 앞 지역구인 오선의 서병수 의원,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다라고 공개 비판했고요. 앞서 소개했던 유정복 시장도 직격탄을 날렸고 네.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총선의 스윙보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반발 나왔는데요. 친윤계로 꼽히는 이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 불균형 해소부터 고민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김포 편입 추진을 논의할 당내 기구인 UCT 프로젝트 특위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16명 인선을 완료하는 등 추진에 더욱 속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라고 원래 특위 이름이 이거 아니었잖아요. 오늘 공식화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지난번에도 특위라고 만들었었잖아요. 네. 지금 확대 개편한다고 해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라고 이름을 다시 줬는데 그 이전에는 뭐 김포시 서울 편입 특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는 김포 외에 다른 주변 도시까지 좀 두루두루 검토해서 편입을 좀 고려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크게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수도권의 자치단체장들도 특히 뭐 구리부터 시작해서 서울 인접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이 많으니까 그쪽도 들어오겠다고 하니 이젠 또 판을 더 키운 거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판 메시지 내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찬성 반대인지 좀 캐묻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들과의 아무 논의나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정략적인 이유로 찬반을 묻고 있다면서 수도권 선거판 흔들기이자 무책임한 이슈몰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박상혁, 김주영 두 의원은요. 어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김포 일대의 심각한 교통 문제 해소하는 게 먼저라면서 이걸 해결하자 했더니 대뜸 김포를 서울 편입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김포에 서울 쓰레기들을 처리하려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처음 띄운 김기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내 이 UCT 특위를 이끄는 조경태 의원 둘을 콕 집어서 내년 총선에서 김포로 출마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그리고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우리 둘과 화끈하게 붙어보자는 제안입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어정쩡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좀 당당하지 못하다 야당으로서 이렇게 좀 입장을 냈고요. 윤건영 의원 등도 이제 그런 비슷한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있는다고 하면서 네.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그동안에 줄기차게 민주당에서 얘기해 왔는데 왜 이거 하나 지역 균형 발전과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느냐. 명확하게 하지 않느냐. 네. 양쪽 다 당이 좀 시끄러운데요.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그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좀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발표를 한 거죠? 네, 비상회의를 하고요.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일단 공매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싸게 다시 사서 빌린 돈을 갚고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겐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그동안 지목이 되어오긴 했습니다. 이 공매도가 당장 오늘부터 전면 중단돼서 내년 6월까지 금지되는 건데요.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입니다. 주가 폭락기도 아닌데 당국이 공매도 중단이라는 깜짝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증권가가 술렁이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공매도 금지는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설명 자료까지 기자들한테 배포했다가 갑자기 오후 5시 30분에 공매도 금지 중단 이런 식의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게 너무 급조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압박하니까 거기에 금융당국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좀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요, 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지난달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가 없다 하면서 이번 결단과는 좀 180도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 지난주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에게 김포 다음엔 공매도로 포커싱하려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죠. 이런 정황들을 총 봤을 때 충분히 앞뒤 재보지 않고 총선용으로 공매도 중단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 전략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그러면서 공매도 한시 중단과 근본 제도 개선은 민주당에서 먼저 해왔던 얘기라면서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의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 그리고 이 공매도권을 싸잡아서 정부 여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두고 좀 진중하게 정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뜨겁게 반응했네요. 네, 첫날인 오늘 주식시장에선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선 오전 10시경이죠.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이른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에서요, 우리 정부의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한국 증권시장이 선진국 금융지수인 MSCI에 편입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가 결국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주식 종목에 더욱 거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시장은 하루만 봐가지고는 알 수는 없겠죠. 네. 앞으로 쭉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좀 지켜보죠. 어떨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정치권으로 좀 돌려보죠.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계속해서 지금 당 중진 이른바 친윤 이런 의원들한테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어요. 네,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우린 다 알지 않느냐. 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제 전화해서 저녁에도 결단하라고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단 대상으로 뭐 권성동,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라는 질문을 받자 그중 한두 명만 결단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지도부를 향해 답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오늘까지도 공식 답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호 혁신안 대사면이었죠. 이 혁신안을 즉각 의결한 것과는 좀 대조적인 반응인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 후에 기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묻자 다른 질문 없냐면서 즉답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만나기 위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직접 갔었던 거잖아요. 주말에요. 갔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면박을 당했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 토크 콘서트 이준석 전 대표 토크 콘서트 맨 앞자리에 인유한 위원장이 깜짝 방문해서 앉았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미스터 린튼으로 부르면서 영어로 당신은 이 자리에 오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곧장 진짜 환자를 두고 용산에 있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 거냐라는 추측도 난무했고요. 결국 대화와 별도 만남 없이 그대로 상경한 인 위원장.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섭섭했다라면서 마음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고 마음 아픈 사람이 곧 환자다. 환자는 내가 더 잘한다라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는 날까지 대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구애의 손길을 거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린튼이 인유한 위원장의 영문 이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영어로 했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꽤 오래 했습니다. 그걸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례하다, 선을 넘었다라고 했고요. 모 교수는 이게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국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랄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당신은 외국인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혐오다라고까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총선 기획단 첫 회의를 오늘 열었는데 민생 청년 혁신이란 키워드를 내세웠네요. 네, 오늘 총선기획단 발족한 민주당 첫 회의를 열고 유능한 민생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 이 세 가지가 기획단의 콘셉트라고 소개했습니다. 회의에 함께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라고 강조했고요. 과감한 혁신과 변화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향해 오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하라고도 당부했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다소 안일해진 당 분위기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선기획단은 공천시 현역의원 하위평가자 감점 제도를 강화하는 등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도 다시 검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네, 저의 빈자리는 시대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가진 세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한다라면서 오늘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정계 은퇴로 해석이 되고요. 민주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우상호, 오영환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박 의원 불출마로 민주당도 다선 용퇴론이 빠르게 번지는 것 아니냐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미지근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진 용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전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다시 또 출마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일일 거고 전례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6선이나 된 박병석 의원의 정계 은퇴 불출마 선언으로 과연 3선, 4선의 중진 의원들까지 우리도 용퇴를 해야 한다라는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해석이 분분했는데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까? 네, 오늘 아침 그렇게 시사한 건데요. 그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 가족 자체가 도륙이 났다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여러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를 하겠지만 법률적 명예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법률적 방식, 그중에서도 정치적 방식을 언급하며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정치권에선 진작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무소속 출마 또는 비례대표 신당 가능성까지 두루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까?
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계와 함께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 준비를 위해 기존의 이정미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사퇴한 이정미 대표,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면서 정의당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이 비대위는 오늘 19일 꾸려지는데 당명 개정 등 당원 총투표를 한 뒤 12월 중순쯤 연합정당 기초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네, 정의당이 좀 사분열됐다는 얘기는 좀 전부터 나왔었죠. 오늘 당장 이정미 지도부 총사퇴와 이 결단을 보고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이 제3지대 신당들과 접촉하고 있는 당내 세 번째 권력 그룹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름은 선거연합정당인데 선거가 끝나면 각 당으로 철수하는 총선용 임시정당이라고 깎아내렸고요. 졸속합이다. 정의당 재창당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종대, 박원석 전 의원이 주축이 된 대한신당 당원 모임도 이정미 지도부의 결정을 두고 함량 미달의 단기적 총선 대응일 뿐이라면서 포장지만 바꾸려는 기만이다라고 맹폭했습니다. 정치권이 너무 다 시끄러운데요. 양당이 세 당이 다 시끄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